안녕하세요. 명예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 명예처방전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꿈의 방사선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이익재 센터장님을 모시고 중입자 치료라는 것이 뭔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입자 치료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사선 치료라고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중입자 치료라는 것이 가장 최신의 방사선 치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2023년 4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치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텐데, 사실 일본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30년. 하고 있던 치료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 새로운 우리나라의 치료법이지만 기존에 예전부터 하던 치료다.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꽤 일찍 시작은 됐다.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 네네. 것 같습니다. 간암으로 제 환자분들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이 중입자 치료라는 것의 치료 원리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사선 치료의 하나의 그 일종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네. 방사선 치료라는 게 결국엔 어떤 입자나 어떤 전자나 엑스레이로 뭔가 환자분 몸에 투여를 해서 치료하는 건데 이제 방사선이 아니라 이제 중입자 치료는 말 그대로 중입자, 우리가 탄소 이온이라고 하는데 네. 탄소 이온을 우리 몸에다가 투여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환자분들한테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릴 때는 그래서 뭐 총을 쏠 때 네. 이게 총알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총알이나 어떤 걸로 암을 없애느냐 이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내과 의사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기존의 그 방사선 치료가 엑스레이라고 하면은 이건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엑스레이와 입자를 나눠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입자 치료에 이제 뭐 양성자, 중입자가 있고 그냥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간암 환자분들이 이 중입자 치료를 사실은 많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작년부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외래 오셨을 때도 중입자 치료 받으러 왔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이 중입자 치료가 모든 간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입자 치료로 가장 적합한 간암 환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전이가 많이 된 분들은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고 네. 중입자 치료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소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한정된 병변이 있을 때 치료하기가 좋고 특히 이제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간혹 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 네. 간 기능이 아주 안 좋으면 어차피 중입자도 못하지만 간 기능이 약간 좀 저하돼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환자분한테는 중입자 치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입자 치료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 기능이 조금 안 좋더라도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가 어려울 때 해볼 수 있다는 다른 장점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장점은 기존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약간의 그 간내 담도암, 그러니까 담도암이 섞여 있는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저산소증에 빠져 있는 암이라든지 기존에 방사선 치료할 때 잘 안 들을 것 같은 암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중입자 치료가 이제 산소가 적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생물학적으로 조금 잘 안 듣는 것 같은 환자들에서도 그런 환자들에서는 방사선 치료보다는 좀 더 중입자 치료가 반응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 전에 기존의 방사선 치료가 좀 잘 안 들을 것 같은 환자들은 이 중입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까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입자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환자 또는 뭐 단점이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일단 비용이 아직은 보험이 안 돼서 조금 환자분한테 부담이 좀 되는 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방사선 치료처럼 너무 이렇게 주변 장기가 너무 딱 붙어 있는 환자분들, 예를 들어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슷하게 너무 장기, 간 외 장기가 너무 붙어 있다 할 때는 이 워낙 이게 방사선이 세서 그런 거죠. 네. 양이 워낙 세기 때문에 주변 장기에 너무 붙어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와 비슷하긴 한데요. 치료 전에 일단 상담을 해서 교수님이나 이제 저와 이제 같이 상담을 해서 중입자가 가능한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중입자 치료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간에다가 이제 저희가 뭔가 마커를 하나 집어넣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호흡 훈련을 합니다. 환자분이 호흡을 고르게 쉬어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 그리고 치료 전에 CT, MRI를 찍어서 저희가 치료할 곳을 구역을 정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구역을 정하면 그것들의 중입자를 어느 방향으로 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네. 시일이 걸려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중입자 치료도 뭐 굳이 환자가 입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몇 번이나 통상 방문을 해야 되는지 또 한 번 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암의 중입자 치료는 이제 4번 내지 12번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료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지금은 화수목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화수목금 12번 하면 한 3주 정도 기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세의료원에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이미 중입자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간암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환자를 의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아마 저희 쪽으로 그다음에 내과나 이렇게 진료를 보셔서 중입자 간암에 대한 신앙 클리닉 이런 것들을 아마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 전체로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정 모르시겠으면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암의 새로운 치료 방법인 중입자 치료법에 대해서 연세의료원 중입자 치료센터 이익재 센터장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모든 간암 환자들이 이 새로운 치료법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워낙 또 고가인 치료법인 만큼 가장 적절한 환자분들이 잘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